로마 포럼을 거닐다 보면 현재 지표면이 고대 로마 시대보다 10m 이상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이 삽을 들고 땅을 파내려 가자 수세기 동안 완전히 잊혀졌던 건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그런데 이건 로마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곳곳에서 현대 도시 밑에는 또 다른 도시가, 그 밑에는 또 다른 문명이 층층이 쌓여 있거든요. 트로이는 무려 10번이나 재건됐고 그 결과 10개의 문명이 서로의 위에 겹겹이 쌓인 거대한 역사의 케이크가 됐습니다. 심지어 175년밖에 안 된 시애틀조차도 현대 거리 아래에 버려진 상점과 주택으로 이루어진 신비로운 지하 세계를 품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도시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복잡합니다. 화재가 나면 잔해를 치우는 대신 그 위에 새 건물을 짓는 게 더 빠르고 경제적이었거든요. 자연재해가 반복될 때마다 도시는 조금씩 솟아올랐고 오래된 폐허는 망각 속으로 사라졌죠. 오늘은 문명이 어떻게 서로 위에 쌓이며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지하 깊숙한 곳에 묻힌 놀라운 역사의 층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산클레멘테 대성당은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12세기 건물 밑에는 4세기 교회가 있고 그 밑에는 미트라교 사원이, 더 아래에는 1세기 로마 빌라가 숨어 있거든요. 총 18m에 달하는 역사의 층이 한 건물 아래 응축되어 있는 거죠. 1세기 로마 콜로세움이 건설되기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계곡 아래쪽에 로마 빌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화재로 손상된 후 이 건물은 미트라교 신자들의 사원으로 탈바꿈했어요. 미트라교는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던 신비주의 종교였거든요. 그런데 4세기 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기독교인들은 이교도 사원을 부분적으로 파괴하고 그 위에 자신들의 대성당을 세웠어요. 이건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종교적 선언이었던 거죠. 우리의 신이 너희 신을 이겼다는 상징적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 대성당은 800년 동안 신자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12세기에 이르자 건물은 낡고 황폐해졌어요. 더 큰 문제는 주변 지역에서 반복된 화재와 재건축으로 인해 거리 높이가 계속 올라갔다는 점이었죠. 대성당 입구가 이제 거리보다 한참 아래에 위치하게 된 겁니다. 교회 측은 고민 끝에 기발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낡은 대성당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새 건물을 짓기로 한 거죠. 오래된 성당은 흙과 잔해로 채워졌고 완전히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그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됐어요. 1800년대에 한 고고학자가 우연히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현재 대성당 바닥 아래로 이어지는 계단을 찾아낸 거예요. 내려가자 4세기 교회가 나타났고 더 깊이 들어가니 미트라 신전이 모습을 드러냈죠. 벽에는 황소를 죽이는 미트라 신의 프레스코화가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로마에서만 일어난 건 아닙니다. 중동 전역을 여행하다 보면 평평한 꼭대기를 가진 이상한 모양의 언덕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것들을 텔이라고 부르는데 자연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수천 년간 문명이 쌓여서 만들어진 인공 언덕이거든요. 텔아비브라는 도시 이름 자체가 텔에서 유래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봄의 언덕이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고대 항구 도시 야파의 폐허 위에 건설된 현대 도시예요. 각각의 텔 안에는 시간 속에서 사라진 여러 문명의 칩이 겹겹이 쌓여 있죠. 가장 유명한 텔 중 하나가 바로 트로이입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전설의 도시였지만 오랫동안 신화로만 여겨졌었죠. 기원전 3000년경 작은 정착지로 시작된 이곳은 수천 년간 8개의 서로 다른 문명이 차례로 점령했어요. 트로이의 건물들은 대부분 진흙벽돌로 지어졌습니다. 건물이 파괴되면 벽돌이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갔고 그 위에 새로운 정착지가 생겨났어요. 페르시아 제국이 이곳을 지배했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했고 결국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됐죠.
서기 500년경 인근 항구가 퇴적물로 막히면서 무역로로서의 가치를 잃었습니다. 마지막 주민들이 떠나자 건물들은 무너지고 흙에 덮였어요. 트로이는 완전히 잊혀진 언덕이 됐고 1800년대 독일 고고학자 하인리히 슐리만이 발굴하기 전까지 아무도 그 정체를 몰랐죠. 슐리만은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단서 삼아 이 언덕을 파헤쳤습니다. 그가 발견한 건 하나의 도시가 아니라 10개의 도시였어요. 각 층마다 서로 다른 시대의 유물과 건축 양식이 나타났죠. 가장 아래층은 기원전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갔고 가장 위층은 로마 시대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시가 높아지는 건 인간의 재건축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도시 자체가 가라앉기도 하거든요. 상하이는 현재 매년 약 1cm씩 땅속으로 침하하고 있어요. 지난 세기 동안 약 3m나 낮아진 거죠. 원인은 지하수 과다 채취입니다. 수세기 동안 식수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땅에서 물을 퍼올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하수를 빼내면 물을 담고 있던 기공이 비워지면서 땅이 압축되고 가라앉게 됩니다. 여기에 고층 빌딩의 엄청난 무게까지 더해지면서 침하 속도는 더욱 빨라졌죠.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카르타, 방콕, 멕시코시티, 베니스 등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베니스는 지난 100년간 약 23cm 가라앉았고 자카르타는 일부 지역이 연간 25cm씩 침하하고 있죠. 도시가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홍수 피해가 심각해집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은 도시 전체를 높이는 것뿐이에요. 시애틀에서 정확히 그런 일이 벌어졌죠. 1889년 6월 시애틀 중심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목재 건물들이 밀집해 있던 도시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됐어요. 29개 블록이 잿더미로 변했고 거의 모든 것을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됐죠. 당시 시장은 이를 도시 설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기회로 봤습니다. 시애틀은 원래 해수면과 거의 같은 높이에 건설됐기 때문에 밀물때마다 하수가 역류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화장실을 사용할 때 밀물 시간을 피해야 할 정도였어요. 해결책은 과감했습니다. 도시 전체를 약 6m 높이는 거였죠. 거리 양쪽에 높은 석조 옹벽을 쌓고 그 사이를 흙으로 채운 다음 위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방식이었어요. 건물 소유주들은 1층 높이의 새 건물을 지었고 거리는 2층 높이에 만들어졌습니다. 한동안 시애틀은 초현실적인 풍경을 자랑했습니다. 상점에 가려면 사다리를 타고 6m를 내려가야 했거든요. 1층은 실제로는 지하층이 됐고 거리는 2층 높이에 있었죠. 사람들은 보도를 걷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계단을 조심해야 했어요. 1890년대 중반 마침내 옹벽 사이의 공간이 메워지고 적절한 보도가 설치됐습니다. 오래된 1층 입구들은 영구적으로 봉쇄됐고 건물들은 2층을 새로운 정문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시애틀 거리 바로 아래에는 보존 상태가 좋은 1890년대 도시가 통째로 남게 됐죠. 20세기 초반 동안 이 지하 공간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됐습니다. 저장 창고, 불법 술집, 심지어 아편굴로도 쓰였어요. 하지만 1907년 흑사병 발생 후 공중보건 우려로 대부분이 폐쇄됐죠. 수십 년간 잊혀져 있다가 1960년대에 역사적 관광지로 재발견됐습니다. 지금도 시애틀 언더그라운드 투어를 통해 이 신비로운 지하 도시를 방문할 수 있어요. 오래된 상점 간판, 보라색 유리창, 빅토리아 시대 보도가 그대로 남아있죠. 현대 도시 한가운데서 100년 전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다층 도시 현상은 인류 문명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과거를 완전히 지우지 않아요. 대신 그 위에 새로운 층을 쌓아 올리죠.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자연스럽게 과거는 땅속으로 가라앉고 현재가 그 위를 덮습니다. 고고학자들에게 이런 층들은 타임캡슐입니다. 각 층마다 당시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 무엇을 믿었는지,
어떤 재난을 겪었는지 모두 알 수 있죠. 로마 포럼을 10m 파내려가면 카이사르가 걸었던 바로 그 길을 밟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지금 미래의 고고학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짓는 건물들, 버리는 쓰레기들, 사용하는 물건들이 언젠가는 땅속에 묻힐 겁니다. 수백 년 후 누군가는 우리 시대의 스마트폰과 플라스틱 병을 발굴하면서 21세기 문명을 연구하겠죠. 다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습니다. 현대 도시들은 예전처럼 쉽게 층을 쌓지 않아요. 콘크리트와 강철로 지은 건물은 진흙벽돌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거든요. 화재가 나도 잔해를 치우고 다시 짓지. 그 위에 덮어버리지는 않죠. 대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과거를 묻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새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역사적 층을 보존하기보다는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죠. 어쩌면 미래의 고고학자들은 우리 시대를 발굴하기 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지하 도시들을 보면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거예요. 로마 대성당 바닥 아래 18m 깊이에 2000년 전 사람들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경이롭잖아요.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하고 일하고 꿈꾸며 살았을 텐데 이제는 땅속 깊은 곳에서 침묵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도시는 계속 변할 겁니다. 어떤 곳은 더 높아지고 어떤 곳은 가라앉겠죠. 새로운 문명이 오래된 것을 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층들은 사라지지 않고 땅속 어딘가에 남아 우리의 이야기를 증언할 겁니다. 오늘은 도시가 어떻게 서로 위에 쌓이며 거대한 역사의 층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